안녕하세요. 7강 UV 작업입니다. 저번 6강 마지막에서 텍스처를 입히는 방법을 짧게 알려드렸어요. 다운받은 텍스처를 입히는 방법 영상도 별도로 영상 소개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렸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빠진 내용이 있더라고요. 텍스처를 다운받은 후에 어떤 걸 어디에 연결하고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영상은 링크로 걸어놨지만 여러 개의 텍스처를 썼을 때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그게 그 영상에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텍스처를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디퓨즈는 베이스 컬러, 거칠기는 러프니스, 노멀은 노멀 맵을 사이에 넣고 노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기존 영상에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안 알려드렸어. 근데 이게 이렇게 여러 개의 노드들을 각자 맞는 데 써서 이게 복합적으로 텍스처를 구성한다, 그거를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 지금 이거 하나로 묶어놨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각자 돼 있을 거예요, 하나씩 입히면. 근데 얘들은 다 중복된 거예요. 얘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애들은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영상들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보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간단한 텍스처를 입혀보고, 텍스처를 물체에 입히기 위해서 UV 작업을 알아보겠습니다. UV는 이제 3D 개체에 2D인 그림이나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3D를 2D 전개도로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블렌더에서 Shift A를 눌러가지고 생성하는 큐브, 구체, 평면 등은 이제 이미 UV가 자동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평면 같은 경우는 UV가 꽉 차게 사각형이 되어 있고,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 보던 주사위 모양 전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평면이나 구체 상태로 3D 모델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모델을 가지고 조금만 편집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어. 근데 벌써 텍스처가 이상해졌어요. 여기는 나무 모양 텍스처가 잘 나와 있는데 새로 생긴 면들은 선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델을 조금만 편집을 해도 UV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UV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UV를 조금 작업을 한 거죠. UV가 정상적인 상태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UV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UV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오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UV 작업이에요. 우선 말로만 백날 설명해도 감이 안 잡히니까 몇 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전개도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육면체인데요. 육면체 가지고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화장품 박스예요. 화장품 박스에서 세론을 눌러서 배터리를 만들고 컨트롤 T를 눌러가지고 이미지 텍스처 노드 세트를 꺼냅니다. 만약 컨트롤 T를 눌러서 작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노드 랭글러 애드온이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드 랭글러라는 애드온 설치 방법은 저번 강의인 6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컨트롤 T를 눌러도 반응이 없을 거예요. 컨트롤 T는 프린시플드 BSDF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열기를 눌러가지고요, 찾아놓은 이미지 텍스처를 가져와 줍니다. 이 이미지 텍스처는 이제 구글이든 네이버든 검색을 해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화장품 포장일 때 화장품 라벨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할 땐 저작권 같은 걸 잘 따져봐야겠죠. 어쨌든 가져온 다음에요, 보시면은 UV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느낌이 안 나게 박스가 제대로 된 이미지가 입혀지지 않았어요. 이제 UV 작업을 해서 제대로 입혀볼 겁니다. 자, 그러면 UV 에디팅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UV 에디팅 탭에 오시면요,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 모드가 에디트 모드로 바뀝니다. 만약 에디트 모드가 안 돼 있다면 에디트 모드로 바꿔주시고, 에디트 모드에서 A키를 누르면 이 모든 면이 선택이 됩니다. 이 선택된 면들은 이 UV 컨트롤 창에 나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에서 모델을 편집했기 때문에 일부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UV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버튼들이 있어요. 에디트 모드처럼 1, 2, 3 점선 면을 선택하는 버튼들입니다. 그런데 에디트 모드와는 다르게 4번, 네 번째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결된 개체를 한 번에 다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UV의 면들이 떨어져 있는 면들은 선택이 안 되고 붙어 있는 면들이 한 번에 선택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화살표 두 개가 교체하는 모양이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해 두시면요. 내가 이 UV 창에서 선택한 칸이 이 모델의 어느 부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닌데, 이제 처음에 할 경우 이 UV가 이 모델의 어느 쪽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했을 경우 확인 용도로는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체크 해제할게요. 그 다음에 A키를 눌러서 다시 모든 UV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세한 설명보다는. 여기 이쪽에 UV 버튼을 누르시고 이 밑에 스마트 UV 투사라고 있어요. 스마트 UV 투사를 누르고 아일랜드 여백을 조금 줄게요. 아일랜드 여백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진행하다 보면은 알게 될 거예요. 아일랜드 여백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떨어진 이 면들 사이에 이렇게 여백을 두는 거예요. 이게 아일랜드 여백이거든요. 이게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필요한 경우는 이제 아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니까 굳이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A키를 누르고 이 모든 면을 선택하고 G키를 눌러서 옆으로 빼주시고요. 자, 이쪽 면을 누르시면은 이쪽 면에 해당되는 UV만 이쪽에 활성화가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옮겨줘요. 그리고 지금 면 선택 모드니까 점 선택 모드로 가셔서 점 두 개를 잡고 Y키 축으로 이동을 해줘요. 이쪽 점 두 개를 잡고 G키를 누르고 X 눌러서 마우스로 움직이면 X축으로 전환이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어요. 다음은 이쪽 면이에요. 이쪽 면을 잡고 옆에 와줘요. 또 G키와 X, Y축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다음은 이쪽 면이에요. 이쪽 면도 마찬가지로 G키와 X, Z는 아니구나. X와 Y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마지막 부분도 해줍니다. 사실 UV 같은 경우는 피는 데 있어서 정답이 없어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가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다,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다음은 A키를 눌러가지고 여기 면을 지금 점 선택인데 이번에 이 4번을 써가지고 잡고 여기 S키 눌러서 스케일을 이렇게 줄이기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1번 점 선택으로 가서 점 선택으로 줄이고 동등하게 스케일로 늘려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이 잡혔어요. 이 바닥은 안 보이니까 안 한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UV를 펴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UV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본다고 해서 마스터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여러 번 해야 파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UV 같은 경우는 다른 영상들처럼 6-1, 6-2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영상들을 올릴 거지만, UV 영상 같은 경우는 UV가 지금 7강이니까 7-2, 7-3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영상을 올릴 거예요. 가급적이면 다른 영상들보다는 UV 영상을 우선해서 시즌2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UV를 펴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스마트 UV 투사를 이용해 가지고 UV를 펴서 이 면을 하나씩 옮겼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UV 같은 경우는 지금 면들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서 이 면들을 붙일지 안 붙일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면 두 개는 위에서 봤을 때 90도잖아요. 90도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UV 투사를 했을 때 이 66도 각도 제한이 돼 있잖아요. 66도보다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면들이 각자의 면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거를 스마트 UV가 아니고 그냥 펼치기를 하시면은 각도와 상관없이 이 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 면을 이렇게 옮겨 보시면은 옆에까지 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 조정이 조금 더 간단해지죠. 아까 여러 개가 있을 때보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UV를 쓸지 그냥 펼치기를 쓸지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 면 두 개를 잡고 UV를 펼쳤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했을 땐 면 전부를 잡고 스마트 UV 투사를 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UV에서 이 펼치기든 스마트 UV 투사든 이렇게 UV를 펼치는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에디트 모드에서 선택한 면들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해놨던 것들은 망가지지 않아요. 여기서 얘 둘만 잡고 다시 UV를 펼치고 얘들을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A키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방금 전에 UV 새로 펼쳤던 얘들은 변했는데 이전에 펼쳤던 애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한 애들만 UV를 펼쳤을 때 새로 펼쳐지고 선택하지 않은 애들은 UV가 그대로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UV 관련된 기능이 많고 UV 펼치는 방법도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무조건 꼭 정답은 아니에요. 다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박스 UV 펴는 거는 UV에 대해서 얕게 알려드린 것 같아가지고 계속 말했다시피 UV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접해봐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박스 UV 펴는 거 그거 하나 알려드리고 끝내기에는 너무 짧은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소개를 할게요. 우선 블렌더에서 구체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기본적으로 만드는 도형들이 UV가 다 펼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형을 만들었을 때는 UV가 이렇게 깔끔하게 펴져 있고 덕분에 이렇게 텍스처가 완벽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블렌더가 자동으로 펴주지 않고 이런 거를 피려고 할 때 UV에서 스마트 투사 이렇게 눌러버리시면은 UV가 방금 전과 너무 달라요. 일단 이 선들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이렇게 뭐냐면은 여기는 여기 면은 여기 있는데 여기 면은 또 여기 있고 면들 사이가 거리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면들이 이 면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여기 칠해지는 건데 이게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모양에 맞는 UV를 펼쳐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원형 모양이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UV에서 구체 투영이라고 있어요. 구체 투영이나 아니면 큐브 투영, 실린더 투영 이거는 사실 이 세 개는 많이 쓰지 않는데요. 만약 쓴다면은 이런 뷰가 아니고 정면 뷰에서 구체 투영을 눌러주시면은 아까와 비슷하게 됐죠. 근데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 위는 좀 일그러졌어요. 여기가 일그러진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원형이라서 이게 되는 거지 원형이 아닐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큐브 투영, 실린더 투영, 구체 투영을 많이 쓰지 않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건 그냥 펼치는 기능과 스마트 UV 투사입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스마트 UV 투사는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펼쳐주는 거고 각도에 따라서 펼쳐주는 거야. 스마트 UV를 폈을 경우 이렇게 안 맞는다. 그래서 이 펼치기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모두 선택하고 펼치기를 하면요 경고창이 뜨고 아무 변화가 없네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원형인데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원형에다가 펼치기를 직접 해본 거는 지금이 처음이어가지고 이런 에러가 뜨는 줄 몰랐네요.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요 엣지의 심이 부족하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펼치기 기능을 사용할 때는요 심이라는 걸 거의 필수적으로 같이 써줘요. 이 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펼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면을 이렇게 잡고 UV를 펼치면은 이렇게 이 모양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한 둘레를 다 잡고 이 상태에서 펼치기를 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우선 나머지 헷갈리니까 자, 이런 모양을 놓고 이거를 펼치기를 했을 때 나는 이런 모양보단 다른 모양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 선을 이렇게 잡고 UV에 가시면 CM을 마크라고 있습니다. CM을 마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요. 이 빨간색은 UV에서 펼치기를 했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은 잘라내겠다,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얘랑 얘가 붙지 않게. 그래서 UV를 펼치게 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CM이 없으면은 아까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모양이 더 텍스처를 입혔을 때 자연스러울지는 해보시면 알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CM을 넣어놔야 조금 더 정밀하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CM을 마크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원형 같은 경우는 이런 CM을 여기가 아니고 가운데다가
씌임을 주고 모두 선택하고 펼치게 해주시면 이렇게 원형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나무 결이라서 그런데 보통 이런 거는 눈동자 할 때 많이 하죠. 그래서 눈동자 원형 텍스처를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여기 뒷면은 흰색으로 놓고 그런 식으로 씁니다. 지금 이거 나무 텍스처라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 마크 씌임 기능이 있고 이 마크 씌임은 UV 펼치기 했을 때 이쪽 두 개가 서로 연결이 안 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UV 스마트 투사를 했을 때는 이 각도에 따라서 이 면들이 떨어지는 걸 선택했는데 그냥 펼치기를 할 때는 이 씌임을 통해서 떨어지고 붓고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일단 UV 기초는 된 거예요.